오케이. 지난 시간부터 컴포짓 데이터 타입을 하고 있는데, 컴포짓 데이터 타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 더 할 거예요. 오늘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투플, 딕셔너리, 셋 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말고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예,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챗GPT랑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부터 막 한글 문법 다 배운 다음에 엄마랑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해하고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이건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용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마다 챗GPT랑 얘기하면 챗GPT가 파이썬에 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요 나머지 세 개의 컴포짓 데이터 타입인 투폴, 셋 요 세 가지를 알아볼게요. 투풀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리스트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요 꺽쇠를 가로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투풀하고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 뭐가 차이가 있냐면 꺽쇠로 시작해서 꺽쇠로 끝나느냐 아니면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리스트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투풀이라고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인덱싱이 있겠죠. 투풀에서도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여기 0부터 출발합시다. 그러면 A1은 뭐가 나올까요? A1은 1이 나오겠죠. A1부터 3까지 땡땡 하면 1, 2. 그리고 하나는 리스트고 하나는 투플일. 이거 리스트게. 이거 투플로 주는군요. 오케이? 문제 없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하고 투플은 기본 철학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다른 점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 거 보면은 리스트 A가 리스트예요. 0, 1, 2, 3, 4, 5, 6, 7, 8, 7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원래 인테저였는데 그걸 스트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돌려서 프린트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바뀌었어요. 그죠? 똑같은 작업을 해보죠. 이번에는 에러가 뜰 겁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리스트에서는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에러가 발생 안 했는데 투풀에서는 에러가 발생을 해요. 보세요. 타입 에러. 투풀은 아이템 어사인먼트를 서포트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바꿔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뮤타블이라는 거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이 붙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리스트는 뮤터블이고요. 투플은 임뮤터블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투플이 임뮤터블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번에는 어펜드를 해보죠. 그러면 8이 붙겠죠. 그죠? 이렇게. 예. 근데 이번에는 투플에 대해서 동일하게 해보죠. 똑같아요. 투플 오브젝트 has no attribute append. append라는 방법 자체가 없고요. 투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투플은 기본적으로 철학은 같지만 리스트는 고칠 수가 있어요. 멤버 교체가 가능하고요. 근데 투플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고 나면. 이해되셨나요? 리스트하고 투플은 그거 차이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요걸 생각을 해보죠. A는 투플이에요.
A는 투풀입니다. 투풀인데 지금 첫 번째는 인테저고요. 투풀 오브젝트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제일 먼저는 인테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거는 네 번째 거, 다섯, 여섯 번째 다 인테저 들어가 있어요. 타입을 찍어 볼게요. 투풀입니다. 투풀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1번째 거를 보죠. 1번째 거는 요거예요. 그거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투풀 안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쭉 일렬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요 놈이 리스트거든요. A1이 리스트예요. 거기에 1번째 거를 스트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A를 프린트 해보죠. 이해되셨나요? A의 1번째가 리스트거든요. 그 리스트의 1번째 놈은 1이에요. 인테저로. 그걸 스트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생각이 아리까리한 게 생각을 해보세요. 리스트니까 A1이라는 게 리스트니까 그거의 1번째 원소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A1이라는 게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원번째 엘리먼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바꿔치기가 됐네요. 그죠? 제가 투풀은 바꿔치기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투풀 안에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놈은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투풀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요 함수는 콜을 하면 그냥 1, 2, 3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4, 5, 6. 0부터 이 함수는 해주는 게 1, 2, 3, 4, 5, 6을 리턴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하면 A는 뭐가 될까요? A는 0, 1, 2, 3, 4, 5, 6이 될 텐데 지금 이 함수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A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가 리스트일 수도 있고 투풀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 이거죠. 투풀로 받아요. 투풀로 리턴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0, 1, 2, 3, 4, 5 이렇게 하면 A는 뭐가 될까요? 0이에요. 요거를 언패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해볼게요. 지금 오른쪽이 투풀이에요. 그러면 그걸 언패킹을 하는 겁니다. 언패킹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7개 오브젝트가 패키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포장지를 뜯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7개가 튀어나와요. 그걸 A, B, C, D, E, F, G로 받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요게 얘기하는 게 나는 2개를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왼손 오른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포장지를 뜯으니까 7개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손이 2개인데 7개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 2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몇 개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번째 거는 A라고 해서 받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와일드 카드예요. 그러면 이걸 언패킹을 하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 게 A로 받은 거고, 그러면 A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 거고요. 이게 맨 마지막 그 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일드 카드를 2개 집어넣은 거예요. 에러가 뜰 것 같아요. 예, 안 해봤는데. 그죠? 이해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A는 1, 2, 3, 4.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패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가 왔어요. 그거를 포장을 해서 A로 받은 거예요.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투플일 수도 있고. 뭐가 나오나 봅시다. 투플이네요. 아까 함수 리턴 값에서 여러 개를 쫙 리턴을 해주면 그게 투플로 받았죠. 그죠? 예, 그게 패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아이템을 확 던져줘서 하나로 받으면 그건 패킹이라고 불러요.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투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서 변수로 받으면 그건 언패킹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A, B는 뭐가 되나요? 2하고 4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쿠팡물류센터에서 패키징을 해서 우리 집에서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패킹을 한 다음에 그걸 언패킹을 한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투플은 중요한 게 임뮤터블 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리스트랑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인데 투플은 임뮤터블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투플에 비해서 적게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어펜드를 대비해서 예비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투플은 이거를 사용할 적에 항상 이게 파이널이야 해서 예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투플은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만들면 내가 바꾸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없는 거는 immutable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리스트처럼 바꿀 수 있는 거는 mutable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함수가 리턴을 할 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리턴을 해주면 그거는 패키징이 돼서 하나로 오고요. 그게 투플로 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언패킹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킹, 언패킹 개념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딕셔너리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랭귀지에서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딨지? 리코드가 예를 들어서 리코드
보시면 프로그램의 토픽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토픽별로 되어 있는데 요 리스트는 어레이라고 보통 불러요. 다른 랭귀지에서는. 근데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고 여기 스트링은 스트링이고 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놈이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이 랭귀지마다 가끔가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근데 해시 테이블이 좀 더 파퓰러한 것 같아요. 많은 랭귀지들이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는 보통은 다른 랭귀지에서는 어레이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어찌됐든 A는 집합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딕셔너리는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좋은데. 이렇게 쭉. 오케이.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에다가 삼성 일락 오케이.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만 하겠습니다. 삼성이고요. 그거에 티커 심볼이 어디 있나? 저 강의 노트 딴 거 보고 좀 얘기를 할게요. 삼성전자의 티커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삼성이 티커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티커 심볼이 005930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티커 심볼은 000667이에요. 66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키 밸류 페어라고 그러는데 삼성이 키고요. 밸류는 005930이고요. 하이닉스는 키고 밸류는 000660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일단 프린트 해보죠. 딕셔너리가 나올 텐데. 앞에다 00을 주면 안 되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딕셔너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키 밸류 페어라고 부르는데 키는 회사 이름이에요. 밸류는 그 회사의 티커 심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게 A가 리스트라고 그러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만약에 A가 리스트라고 그러면 가장 처음에 있는 놈의 티커 심볼을 원한다 그러면 A0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죠? 리스트라고 그러면. 근데 이거는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고요.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요 0, 1,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요게 스트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접근을 하려면 인덱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인덱스나 슬라이스나 그런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했어요. 데이터를. 근데 딕셔너리에서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딕셔너리는 리스트는 순서가 쭉쭉 일렬로서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순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딕셔너리는 여기 만들 적에 순서 있게 쓰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뭘 가지고 접근을 하냐면 키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0, 1, 2, 3, 4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쓴 게 키고요. 뒤에 쓴 게 밸류예요. 뒤에 쓴 놈을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싶은데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게 아니고 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하이닉스 그러면 우리가 뭘 받냐면 하이닉스의 티커 심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인테저 형태로 000660 하니까 앞에 0을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가 스트링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나 투풀은 보면 아이템들이 일렬로 쭉 서 있어요. 스트링도 그렇고요. 스트링도 그렇고 리스트도 그렇고 투풀도 그렇고 아이템들이 일렬로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슬라이스도 똑같고요.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순서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딕셔너리는 그런 내추럴한 오더링이 없어요. 지금 써 있는 거는 오더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오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억세스하냐면 키를 가지고 억세스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A는 뮤터블해요. 오케이. 오케이. ALG는 066570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LG의 티커 심볼인가 봐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원래는 두 개 아이템이 있는데 LG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LG가 여기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딕셔너리는 뮤터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삼성의 티커를 약간 바꿔볼게요. 여기 30인데 35로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뮤터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다음에 개념을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좌표가 0, 1이고요. 하이닉스의 좌표는 2, 4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키로 투풀을 사용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01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01이라는 좌표에 누가 있냐면 삼성이 있는 거고요. 24라는 좌표에 하이닉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특정 좌표에 누가 있는지 그거를 트래킹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키는 01, 24 해가지고 XY 좌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하는 밸류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거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좌표를 사용할 때 투표를 사용했고요. 뒤에서는 좌표를 사용할 때 리스트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그 키는 지금 여기 키가 리스트인데 unhashable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나도 잘 몰라요. 뮤터블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키는 뮤터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투풀은 작동했던 이유가 투풀은 임뮤터블 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던 거고요. 예, 리스트는 임뮤터블 하지 않아요. 뮤터블 해요. 그 뮤터블 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뮤터블 하면은 해셔블 하지 않은가 봐요. 해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키 밸류 페어 그걸 할 때 중요한 기억을 해야 될 게 임뮤터블 해야 돼요. 키는. 물론 여기다 리스트 집어넣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여기다 스트링을 집어넣습니다. 스트링 인테저 어떨까요? 인테저 괜찮아요. 인테저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가 될까요? 예? 그대로가 나올까요? 예, 빈 딕셔너리예요. 저가 맨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이거는 셋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여기다 1, 2, 3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뭐가 그대로 나와요? 타입이 뭐예요? 오케이. 지금 일단 이거는 딕셔너리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딕셔너리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어요. 키 밸류 페어 한 다음에 콤마, 키 밸류 페어 한 다음에 콤마, 키 밸류 페어 한 다음에 콤마. 그런데 지금 이거는 키 밸류 페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딕셔너리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연성은 딕셔너리 양식을 안 따랐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개연성이 있어요. 셋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딕셔너리일까요? 셋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딕셔너리. 그럼 empty set은 어떻게 만들까요? empty set처럼 친 거는 딕셔너리예요. empty 딕셔너리예요. empty set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set하고 딕셔너리는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비슷하게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키 밸류 페어로 돼서 콤마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거 딕셔너리고요. 그냥 콤마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셋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딕셔너리일까요? 셋일까요? 셋이죠. 콤마 사이에 있는 아이템들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지 키 밸류 페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딕셔너리가 아니고 셋이에요. 그러면 셋이면 3이 몇 번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아까는 3이 4개 있었는데 그건 3 하나로 퉁쳤죠? 근데 이번에는 3이 인테저가 2개 들어가 있고 스트링이 하나 들어가 있고 플로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오케이. 3.0하고 3하고 같이 처리해 버렸네. 어? 이건 저도 익스펙트 못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3.0이라고 하지 말고 3.14로 해봅시다. 오케이. 3.0은 3으로 해서 처리해 버렸는데 3.14는 3.14로 그냥 처리하네요. 좀 이상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퉁쳐서 가로로 묶었어요. 투풀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위에는 투풀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번은 리스트를 집어넣은 거. 오케이. 셋의 멤버들은 이뮤터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는 투풀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투풀 is okay. 근데 리스트는 지금은 리스트를 집어넣었어요. 투풀 대신에 리스트는 뮤터블 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셋의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셋의 멤버가 되려면 임뮤터블 해야 돼요. 이게 셋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아까 해셔블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해시 펑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리스트 뮤터블한 놈들은 해시 펑션을 작동을 못 시켜요. 그래서 지금 여기 unhashable type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해시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해시 펑션에 못 집어넣는 거예요. mutable data type은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는 해시 펑션의 작동을 못 시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놈들은 해시 펑션의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셋에 들어가는 놈들은 바뀔 수 없는 놈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딕셔너리에서 키도 그 뮤터블 하면 안 돼요. 임뮤터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해시 펑션을 사용을 해서 키에다가 해시 펑션을 작동시키거든요. 자꾸 해시 그러죠. 아까 여기 어딨지? 여기서도 해시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해시가 그 해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좀 복잡한데. 리스트하고 투풀이 있어요. 이거는 리스트는 뮤터블이에요. 투풀은 임뮤터블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해셔블을 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unhashable 하는 거예요. 해셔블. 그러니까 해시 펑션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하고 셋을 보면 딕셔너리는 뮤터블 합니다. 딕셔너리 자체는 뭐 멤버를 집어넣었다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딕셔너리 여기 딕셔너리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딕셔너리 멤버를 추가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의 멤버 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LG를 붙였죠?
그리고 삼성 바꿔치기 했죠? 그리고 삼성을 죽였어요. 딕셔너리 자체는 뮤터블 해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기억을 해야 될 게 키는 임뮤터블입니다. 딕셔너리가 키 밸류 페어인데 키 자체는 임뮤터블해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set도 뮤터블합니다. 파이썬에서 set은 뮤터블 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바꾸는 이그젬플을 한번 보죠. 왔네. 오케이. 지금 fruit이라고 해서 애플, 바나나, 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플, 바나나, 체리가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오렌지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렌지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선수 교체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리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리무브 할 수도 있고 디스카드 할 수도 있고. 근데 리무브하고 디스카드가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버리고 셋에서 바나나를 버리고 그레이프를 버리고 그걸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버리려고 하는 놈이 셋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나나를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셋 내부에 바나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비헤이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경우에는 뭐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한 경우에는 뭐 그냥 봐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one reason error if not present.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레이프를 버리는데 그레이프가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리무브는 발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있는데 셋에서 어떤 아이템을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무브 메소드가 있고 디스카드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 아이템을 제거를 하는데 extremal situation에서 behavior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extremal situation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제거하려는 게 아예 애초에 없던 놈이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비헤이비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오케이. 그러고 끝나는 거고요. 하나는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을 드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고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제거하려는 게 없으면은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거는 뭐 상대방한테 지금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그러니까 리무브하고 디스카드가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지만 익스트림 시츄에이션에서 다르게 비헤이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손을 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손을 들고 여기 지금 바나나가 없는데 바나나 리무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다른 메소드가 임플멘트 되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뭘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티피컬리 2개, 3개 다른 종류의 메소드가 임플멘트가 된 거예요. 하나는 그냥 지우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 거고, 하나는 지우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비헤이버를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같은 비헤이버를 주는데 그런 엣지 케이스에서 다르게 비헤이버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리무브라는 메소드하고 디스카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디스카드 메소드는 제거하려는 게 없으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리무브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보면 오렌지 하나를 애드하는 거고요. 요거는 오렌지하고 망고를 2개를 동시에 애드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애드는 하나의 아이템을 애드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여러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애드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걸 저가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오케이. 오케이. 리스트에서는 팝 하면은 맨 마지막 아이템이 나왔죠, 보통. 그죠? 그리고 뭐 제일 첫 번째 아이템을 팝하고 싶으면 제로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내가 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요 셋입니다. 셋에서는 팝하면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룰로 팝 되겠죠.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클리어라는 것도 있네요. 클리어 그러면 이제 싹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럼 empty set이 되겠죠. empty set이죠. 그래서 set도 뮤터블 해요. 근데 주의할 건 set 아이템은 set 안에 들어가는 놈들은 임뮤터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자기가 필요한 걸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리스트 많이 사용하고요. 딕셔너리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투플하고 셋은 좀 가끔 가다 쓰여요. 이거 뭐 리스트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고요. 딕셔너리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셋이나 투플은 아주 가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하고 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특히나 리스트는 진짜 많이 사용하고요. 딕셔너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투플하고 셋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근데 꼭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네 가지 데이터 타입 설명을 했고요. 각각의 타입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많이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쉽게 알고 있지만 자기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요새는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뭐 쉽게 설명 찾아주니까 옛날에 챗GPT가 없을 때는 구글한테 물어봤어요. 구글한테 물으면 보통은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로 많이 가는데 요새는 스택 오버플로우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챗GPT가 나온 다음에는 맨날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면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설명을 한 거고요. 뭐 메소드들 보면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메소드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가지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메소드가 있어요. 오케이? 뭐 딕셔너리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쓰면 돼요. 찾는데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요새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해줘. 다. 그냥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물어도 보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용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거조차 모르면은 챗GPT랑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목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챗GPT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오케이. 다음에 이제 컴프레hension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러죠. 내가 0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짝수만 다 모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리스트를 만든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for 1부터 출발할게요. 그러면 이 i라는 게
1, 2, 3, 4, 5, 6, 7, 8, 9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블을 쳐서 그러면 이게 이 i가 1, 2, 3, 4, 5, 6, 7, 8, 9예요. 거기다 2를 곱해서 a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거 괜찮죠? 오케이. 근데 똑같은 건데 한 줄에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for i in range 그러면 여기 i가 1, 2, 3, 4, 5, 6, 7, 8, 9가 되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배를 해줘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요거를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요 리스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읽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다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읽는 게 훨씬 편해요. 조금 익숙해지면 요거 읽을 때 세 줄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줄만 읽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리스트예요. 요거를 꺽쇠를 안 하고 가로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꺽쇠면 리스트라고 그랬죠? 가로면 뭐가 될까요? 네? 돌려봅시다. 투풀이 아니에요. 이건 제너레이터라고 불러요. 제너레이터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야 투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컴프레hension 사용하듯이 투풀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려면 거기다 가로를 치면 안 돼요. 투풀이라고 써줘야 돼요. 나 이거 못마땅해. 못마땅해. 그런데 그렇게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걸 투풀로
투풀 컴프레hen션 하고 제너레이터 컴프레hen션은 뭐 좀 다르게 여기에 제너레이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초심자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파이썬이 그렇게 임플리멘트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투풀이 아닙니다. 제너레이터라는 거고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제너레이터 개념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투풀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다 앞에다 투풀이라고 써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딕셔너리. 오케이. 디컴프레hension도 마찬가지예요. 디컴프레hension도 한 줄로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0, 1, 2, 3, 4를 주거든요. x라는 게. 그러면 그 x를 키로 삼고 value는 x 스퀘어로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컴프레hens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리스트나 투풀이나 셋이나 딕셔너리를 한 줄로 컴팩트하게 제너레이트하는 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불러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 투풀 컴프레hension,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 디컴프레hension 그렇게 불러요. 오케이. 요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는 보시죠. x라는 게 0, 1, 2, 3, 4, 0, 1, 2, 3, 4가 나오고요. 그거를 키로 삼고 대응하는 밸류는 스퀘어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짝수만 하고 싶은 거예요. 0, 1, 2, 3, 4 중에서 홀수는 안 하고 짝수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if x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일 경우 그러니까 0, 2, 4에 대해서만 스퀘어를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스퀘어를 해주고 싶어요. 짝수일 때는 x 스퀘어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스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로 이렇게 하면 되나? 예, 저거 안 써봐서.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하고 아니라면 이렇게 하고
이거 에러 났던 것 같은데 옛날에 신텍스가 안 맞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텍스가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일로 들어가나? 이렇게도 안 하네요. 오케이, 여기 봅시다. 오케이. 저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x가 range라는 게 아까 제너레이터 컴프레션 얘기했죠? 네, 그겁니다. range라는 게 그놈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0, 1, 2, 3, 4를 쏴주는데 짝수일 경우에는 스퀘어를 해주고 홀수일 적에는 마이너스 스퀘어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예, 제가 그 신텍스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제가 계략적인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 신텍스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처리를 해야 되네요. 여기서 0, 1, 2, 3, 4를 주는데 오케이. 그 경우에 x는 요렇게 짝수일 경우에 x 스퀘어 else 마이너스 x 스퀘어.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컴프레hension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or loop를 한 줄로 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for loop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for loop로 한다고 그래 보죠. 이걸 for loop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걸 for loop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맨 처음에 empty dictionary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써놨네. empty dictionary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range에서 0, 1, 2, 3, 4를 받고 짝수면 squares의 키는 x로 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밸류는 x 스퀘어. 그렇지 않고 홀수면 키는 x고 밸류는 마이너스 x 스퀘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쓴 거를 한 줄로 쓴 거예요. 이게 컴프레hension이 해주는 작업이에요. 컴프레hension이 해주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딕셔너리가 될 수도 있고 투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로직으로 리스트, 투플, 셋, 딕, 제너레이터를 만드는데 for loop를 돌려서 어떤 로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리스트, set, tuple, dig 다 똑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아까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었죠.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for loop를 돌리면서 멤버들을 하나하나 제너레이트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줄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컴프레hension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컴프레hension인데 최종 엔드 프로덕트가 리스트인 거고요. 이건 컴프레hension인데 엔드 프로덕트가 제너레이터예요. 투플이 아니고 투플이 되려면 여기 투플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요건 딕셔너리예요. 셋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이렇게 했죠. 키밸류 페어가 아니고 그냥 밸류만. 그러면 셋이 돼요. 아까처럼 짝수일 때는 x 스퀘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스퀘어 하려면 아까 걸 보면 여기에다가 가로를 쳐서 가로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 보통 여기 그냥 for loop 돌려서 하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for loop를 돌려서 어떤 list, set, tuple, dictionary 만드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가끔가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줄에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줄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면 읽기가 편해져요. 이게 코드가 길어지면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저가 주중에 주말에 짠 코드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저가 지난주 내내 짠 건데 이렇게 길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코드를 짤 적에는 이 주피터 노트북이 좋은 초이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이참이라는 게 있고요. 저는 VS 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VS 코드 VS 코드를 하나 실행을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팩트하게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코드 읽기가 편합니다. 오케이. 거의 비슷한 로직인데 한번 여기서 조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세 줄을 쳤잖아요.
컴프레hen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코드의 줄을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독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줄수가 줄어드니까 읽기가 편해요. 타이핑도 덜하고, 그죠? 그래서 컴프레hen션이 굉장히 많이 쓰는 트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로직을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림 그리는 코드 중에서 그림 그리는 코드의 일부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틀은 여기 F 스트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타이틀이 Efficient Frontier and Capital Market Lin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에 Constraint가 여기 F 스트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X축은 Expected Return이 들어갔고요. Y축이 X축은 Volatility라고 들어갔어요. 세 줄이 들어갔죠. 근데 이걸 한 줄로 줄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를 한 줄로 줄여볼게요. 마치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랑 되게 유사한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 set 메소드라고 있어요. set. 그리고 x라벨은 이거. y 라벨은 요거. 타이틀은 요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리지널 코드에서는 세 줄을 사용을 했는데 이 메소드를 바꿔서 X 라벨, Y 라벨, 타이틀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한 거예요. 오케이? 비슷한 로직을 또 하나 여기 설명을 할게요. 이게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거든요. 그죠? 아까 패킹 언패킹 얘기했을 때 얘기했죠. 이거를 패킹 언패킹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패킹 언패킹도 코드를 컴팩트하게 쓰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컴프레hension도 코드를 컴팩트하게 쓰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set comprehension 하나 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돌아가면서 x 스퀘어를 가지고 셋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죠. sentence라고 해서 스트링이 있고요. 그 sentence를 for loop 안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캐릭터 하나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그 스트링에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받아져요. 그래서 프린트가 되고요. 여기 타입 찍어주면 스트링이 나옵니다. 여기 빈칸도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다 갖는 게 아니고 요 캐릭터가 아에 이, 오, 우 이게 뭐죠? 예, 요거에 들어가 있는 놈만 모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있는 만약에 요게 없다고 그러면 요거 없던 상태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돼요. 모든 캐릭터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여기 있는 것만 하면 A, E, I, O, U 중에 I, O, E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omprehension이에요. comprehension은 5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핸들링 한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리스트, 투풀, 딕셔너리, 셋 이렇게 있죠. 그거 각각에 대해서 컴프레hension이 있는 거예요. 컴프레hension. 추가적으로 generator comprehension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제너레이터가 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컴프레hension은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데 for loop를 돌려가면서 멤버들을 애드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멤버들을 애드온을 하는데 for loop를 돌려서 애드온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코드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면 그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한 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러면
코드 읽는데 편해요. 코드 읽는데 편하고요. 예, 코드 타이핑 하는데도 편해요. 익숙해지면. 오케이. 아, 이거 외에도 데이터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지난 시간에 리스트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나머지 중요한 세 개의 데이터 타입, 투폴, 딕, 셋 요걸 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컴포짓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건 가장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것들이 모이고 그러면 이제 컴포짓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컴포짓 데이터 타입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셋 같은 게 보면 지금 우리가 셋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프로즌 셋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셋하고 프로즌 셋하고 셋은 셋일 텐데 뭐가 다를까요? 프로즌 되면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없겠죠. 녹이지 않는 한. 그죠? 그러니까 셋은 뮤터블한 거고요. 프로즌 셋은 임뮤터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몇 개만 써볼게요. 셋에 대해서 프로즌 셋이라고 있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셋인데 이거는 뮤터블한 건데 이거는 임뮤터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 얘기했었는데 리스트는 여기에다가 어펜드 하거나 팝하거나 이쪽에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는 카피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팝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붙인다든가 그러면은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더하거나 어펜드 하거나 팝하는 거는 효율적인데 이쪽에서 무슨 작업을 하면 리스트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덱이라는 게 있습니다. 덱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 대신에 다른 디스어드밴티지가 조금 있겠죠. 하지만 내가 앞뒤로 뭘 더하고 빼고 그런 걸 많이 한다 그러면 리스트는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닙니다. 덱이라는 게 있어요. 덱은 앞에 뒤에서 붙이거나 떼는 것도 괜찮고 앞에서 붙이거나 떼는 것도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건가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느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트가 적합할 수도 있고 투플이 적합할 수도 있고 딕셔너리가 적합할 수도 있고 셋이 적합할 수도 있고 다른 뭐 아까 얘기한 프로즌 셋이 적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덱이 적합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오브젝트마다 실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달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다 메소드가 임플리멘트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안 물어봐도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컴포짓 데이터 타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for 루프, while 루프 요거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